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외압은 없었다. 세관 직원들 그리고 의혹의 핵심 인물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밀수범들의 세관 연루 진술은 허위로 종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백경정은 SNS를 통해 동부지검의 핵심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관세청 직원의 의견이라며 공개한 내용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백경정은 검찰이 내세운 또 다른 설명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행객의 신체 검사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세법 제246조를 직접 언급하며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된 물품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설명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날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의 입국 경로를 수사했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는 관세청 고유 업무 영역이자 마약 조직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 관세청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해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은 경찰이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검찰은 운반책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검찰과 이문정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 공방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 측은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한 결과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통역도 없는 경찰 조사부터 이미 오염된 수사였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혜룡 경정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보규칙 위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공개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일부가 포함됐다는 이유입니다. 외압은 없었다는 검찰과 수사는 시작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경찰. 사건의 진실은 한쪽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끝에서 남은 것은 무혐의 결정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덮으려 했는가라는 더 큰 질문입니다. 저는 뭐 동부지검에서 일단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부여를 하고 네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백혜룡 경정을 또 응원하시거나 또 뭐 경찰 쪽에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결론은요. 이문정 검사장이나 백혜룡 경정 둘 중에 한 분은 아마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인사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조치가 좀 조만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로 수사의 기본을 모른다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완전 진짜 많이 나간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 보약들이 어떻게 들어온 건데 어떻게 몸에 두르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 건데 전화한 것도 많잖아. 이게 과연 가능해? 근데 이제 그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이문정 검사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 마약 조직들이 그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계속 의혹점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176kg을 누가 어디서 왜 막지 못했냐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개인을 특정 개인을 너무 완벽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오류가 있고, 그렇죠. 누구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주범으로 모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100대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막 평가를 내는 것처럼 그게 진짜 누가 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급 마약 지금 거의 실패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개인으로 현장 뭐 경찰 개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축소하는 거는 결국 진짜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감정이 실리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조금만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약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를 이견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그 수사 역량을 높이는 부분은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의 둘 사이의 이런 의견 충돌과 둘 다 공직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그 수사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 좋고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면은 백혜룡 경정이나 뭐 이문정 검사장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에는 좀 맞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하에서의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 체제로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전제가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은 이런 식의 서로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국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전 이 부분을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전 100%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SNS로 뭔가 의견을 내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SNS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 근데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약간 대통령께 부담이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땔감을 줍니다. 그래서 좀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SNS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어쩌죠? 예, 합수단이 발표를 했어요. 마약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다. 외압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외압은 없었는데 세관 직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처분해버린 겁니다. 세관 관계자들 당시 마약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거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곧 이어서 백현영 경정팀이 동부지검 사건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쇠자로 30cm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증거를 첨부를 해서 사건과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접수를 하려고 준비를 그동안 쭉 했었는데 미리 이 동부지검에서 그걸 캐치를 하고 아마 이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 기록이에요.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증거인데요.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지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거고 네. 그러면 저기 영장 청구는 자기의 뇌피셜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정황과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곳이 그냥 추정으로 이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추정이 아니에요. 다 증거입니다. 상당 부분 증거예요. 예, 다 증거를 토대로 썼고요. 보시면 압수 대상이 다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 대검찰청 세관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 검사들이 과연 이 사건을 판사한테 청구하겠어요? 아니면 이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 이전에 먼저 백희룡 한 명 병신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울러 동시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이 페북 정치를 합니다. 아유. 근데 지검장쯤 되시면 페이스북에 페북 정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백혜령이 추측만 한다. 동부지검장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백혜령이 추측만 했다. 즉 증거가 없다.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을 살펴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현장 검증에서도 진술이 좀 서로 엇갈렸고 서로 또 공모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결국은 백혜령 경장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글을 적은 겁니다. 즉 현장 검증 전에 진술이 먼저 검찰에서 사건을 덮어버린 그러한 관련 그 밀수범들의 진술과 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빼버렸고요. 또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문정 지검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백혜령 경장이 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기 이전에 네, 인천지검이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그때 이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들을 잡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믿었고 네, 지금 와서는 그 공범들의 말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초동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당시 검찰이 네, 공범들을 기소했어요. 기소했죠. 재판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공범들의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네, 신빙성이 없다. 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겁니다. 네, 자, 동부지검에서 아무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 간의 통역인이 없는 이 말레이아어로 서로 여러 차례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들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세관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라. 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게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은 이 공범들이 백경정 앞에서 재연을 하면서 말레이어로 진술을 바꾸고 공모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이들의 행위를 봤을 때 이거는 믿지 못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백혜련 경정이 이 미수범들과 함께 그 현장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부지검에서 틀어줬던 영상. 네. 그게 막 CCTV. 공중파에 나왔잖아요. 네. 그게 언제적 영상이냐면 여러분들 2023년 9월 13일 영상이에요. 2023년 9월 13일 영상. 네.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는 네. 임의 동행 형태로 가서 네. 조사한 거예요. 임의 동행 형. 임의 동행 형태로 네. 3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그렇죠. 피의자들이죠. 예. 그때 이미 캐린스라는 그 마약 주범 밀수범 중에 한 명? 주범 중에 한 네. 명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지럽히기 위해서 네. 다른 위나 위고화라는 공범들한테 네. 계속해서 추궁하다시피 야 우리 일로 가지 않고 절로 갔다고 하자. 네. 야 이건 넌 절로 갔다고 해. 막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말레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백혜련 경정팀이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수팀에서는. 네. 근데 백혜련 경정은 그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맞추려고 했고 문제가 있었고 캐린스가 주도하에 뭔가를 이렇게 수사의 방향을 어지럽히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갖고 제대로 영장을 청구해서 당시 남부지검에서 네. 형사 6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서 네. 영장을 가지고 2번 네. 다시 인천공항을 가서 실제로 그 2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는 캐린스를 빼고 장소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 다 네, 왜냐면요. 검색을, 네. 그 세관 전용 구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에다 이걸 칭칭 감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 말레이 저들이 타고 들어온 대한항공 그 뭐 땡땡땡 편을 늘 타고 다녀서 아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길이 네. 있다가 이게 CCTV에 찍히는 길과 여기서 그 CCTV를 피해서 세관원 전용 길이 있는데 네. 거길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마약이 유통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이제 이 추정과 뭐 어떤 진술들이 나온 건데 그거를 지금 이게 이 같은 몇 개의 팀이 들어왔던 것 중에 지금 이 팀이 잡혔는데 그들끼리 서로 이제 조사와 범죄의 내용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말을 맞췄던 거고 그걸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정식 영장 받아서 데리고 가서 어디야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어딘지를 그걸 수사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수팀에서 어제 네. 공개했던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는 임의동행 형태로 케이스라는 주범을 데리고 가서 네. 뭐라고 조작을 하고 떠드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거였는데 네.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네. 실제로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정식 영장을 청구해서 네. 2번이나 네. 정식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케린스 주도하에 회유하거나 통모를 하지 않고 네. 위나와 리고와의 진술만 가지고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해서 네. 세관 관계를 입증을 한 겁니다. 조장과 조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각각 팀들이 들어와서 뭐 6개 팀이었는가 7개 팀이 들어왔는데 그 각각의 팀들이 서로 올 때까지는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자기들 팀끼리만 알고 이거 메신저 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근데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서 이제 누구 하나가 이제 이거 그 위챗이 거기서 와이파이를 못 잡아서 이제 유심을 가리키는 법을 모르고 와이파이를 못 잡아갖고 어버버버 하다 기다리다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그 잡힌 조에서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 뭐 말레이시아 가족들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당연히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덮으려고 했던 어떤 그 이유는 동기는 확실했던 거고 그거를 다 알고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또 증거 능력이 없는 임의 동행의 그 발언은 정식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받아서 한 거를 갖고 지금 그 앞에 걸로 했다는 건 전 몰랐는데 그 CCTV가 네. 좀 충격이네. 그 임의 동행 아니 영상 물론 갖고서. 백혜련 경정이 이제 다른 또 언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네.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았잖아. 그냥 중심 가만히 내는 있다가 거죠. 합수팀에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네. 내가 정식으로 압수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데려가서 2회나 조사했던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임의동행 형태로 네. 총 5번 정도 현장 검증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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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네. 3번은 임의동행이었는데 그 중에 네. 하나를 공개를 해가지고 네. 마치 뭐 공모를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조작하다시피 이 방송을
소스를 던져줬기 때문에 네. 항변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도 이제 보내왔는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쭉 취재를 한 사실도 종합을 해보면은 실제 현장 검증 중에서 이 9월 23일, 2023년 9월 23일에 했던 거는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설마 그거를 공개했을까? 네. 근데 진짜 그걸 공개한 거예요. 어제 합수팀에서. 대박이네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저 현장에 이문정 지검장은 없었습니다. 모르죠. 이문정 네. 지검장은 그냥 그 합수팀에서 보고하는 대로 네. 보고한 대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최초에 그 네. 합수팀 자체가 그 백혜령 경장 입장에서는 덮으려고 했다라고 의심하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문정 검사장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팀을 믿는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봤다. 거기서부터 저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사단이 일정 부분은 좀 예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3명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주범이야.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도 강간 사건에 한 명이 이제 주범이고 네. 다른 2명은 옆에서 뭐 보조 내지는 뭐 저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소극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은 이 주범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주범이 되게 무서워. 같이 있으면 말을 못 해요. 네. 그 앞에서 막 얘기하는 대로 너 밖에서 뭐 네 가족도 어떻게 되는지 봐라.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갈라서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기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통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공범들은 수사기관한테 말을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요.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현장 검증 이전에 진술과 현장 검증을 통한 진술 그리고 관련 세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상황들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 추론을 가지고 또 다른 증거들을 보강해 나가는 게 이게 수사 기법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세상에 영장도 없이 영장이란 것은 진짜 판사가 봤을 때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강제 수사.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네. 아무런 영장도 없이 그냥 이미 동행했던 영상을 틀어주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 합수팀 이거를 이 중간 결과 발표라고 떠들고 있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 합수팀이 발족되자마자 급하게 인천공항 세관이 관련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합니다. 아예 서버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서버도 고쳤어요. 서버를. 그러니까 이게 포렌식을 한 게 아니고 네. 아피스 서버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요. 컴퓨터를 다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포맷을해도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예. 하드웨어 자체를 다 그냥 서버, CCTV 기록, 보관 뭐 관련 기록들 싹 다 증거인멸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답답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된다.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또 실토를 했다. 그래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혜령 경정팀이 수사했을 때 위나와 위고화에 대한 진술은 세관이 도와줬다라고 했어요. 네. 택시 타는 승강장까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도와줬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는 싹 빼고 합수팀이 발족되고 나서 감옥에 가 있는 위너와 위고화를 또 따로 불러요. 그리고 계속 야 이거 실제 네 말을 맞춘 거잖아. 그런 일 없었잖아. 이거 더 만약에 맞다고 하면 너 형량 늘어나는 거 알아 몰라. 그게 기본이죠. 네. 그 검찰이 추가적인 기소권과 추가 기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년 살 거 20년 만들고 평생 빵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잡은 사람들을 요리하는 건 뭐 그건 뭐 검찰의 패시브 스킬이에요. 압수 영장 그 영장이 나왔을 당시 백혜령 경정팀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 신청했던 영장이 나왔을 당시의 초동 진술 그게 확실한 진술입니다. 가장 확실하죠. 감옥에 간 이후에 검찰이 따로 불러서 구치소에 있는 이 공범들 따로 불러가지고 일종의 플리 방향이 형량 거래를 하다시피 물어보면서 진술을 변복시켰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수팀은 이렇게 마약 밀수범들에 대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근거로 말을 바꾼 그 근거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가담
했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마약 밀수범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고로 외압을 행사할 동기도 없었다. 필요성도 없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합치면 300kg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참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대. 아무도. 저거는 그냥 다 떠나서 뭐 오케이 뭐 유착 관계 없이 무슨 뭐 외압 없다 해도 저 관세청장하고 그 관세청 모든 사람들 다 저 뭐 그냥 다 징계 그냥 파면감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근데 그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아무도. 시청자 여러분, 아무도.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아무도. 아니 무슨 진짜 몸속에다가 숨겨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디다 위장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몸에 감아서 한 달 동안 총원 36명이 10살차나 121.5kg을 중복으로 갖고 들락거렸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아피스, 알림이, 시스템 등으로 못 잡았다면은 세관장, 관련 기관장들 다 모가지 날려야 되는데 아무도 관련자가 없다. 그 당시에 이 마약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지검이 관할 검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에 누가 있냐? 심우정. 심우정이었어요. 네. 김건희 오빠 김준호하고 희문고 80일의 동창이었던 심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백혜련 경정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때부터 추론을 했죠. 저건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김건희 일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기서부터는 열공도 추론이었죠. 예, 네. 정상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수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당연히 수사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렇게 엄청난 국민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이 수사를 해낸 사람, 보통 이러면 일개급 특진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근데 승진은커녕 좌천시켰잖아요. 네. 당시 수사팀 60명 다 해체시켰잖아요. 그랬죠. 좌천시켜놓고 백혜련 경장 어떻게 해서라도 백혜련 경장 비위 사건을 엮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검찰로 송치도 시켜버리고 송치도 시키고 감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있었죠.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 검찰이 12명 특정 공범도 해놓고 동향 보고까지 하고 알림에 등재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 검찰이 네.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줄줄이 들어오게 또 만들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당시 그 수사했던 인천지검 수사검사들 다 중앙지검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로 영전에 갔잖아요. 그렇죠. 저 신준호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현 합수팀장 윤국건 팀장이잖아요. 합수부 지금 네. 네. 윤국건 팀장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신준호 네. 대검으로 영전에 갔잖아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에 있었던 김현실 부장검사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영전에 갔잖아요. 일반 강력계 형사부 부장검사들이 차장 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봤냐고요? 나는 못 봤어요. 아주 이례적이죠. 특수부 검사들 아니면 차장 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검사가. 그리고 당시 그 백혜련 경장의 상관이었던 김찬수 영특보 경찰서장 대통령실로 가버렸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왜 보도 안 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백혜련 경장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검찰들 네. 문제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사 검사들 또 그 세관 공무원들 계속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그 영장 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은 사람들이 다 검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각시켜버리고. 영장 자체를 판사가 기각한 게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검찰선에서 다 컷된 거예요. 그 최검사. 네. 근데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최세용 검사. 네. 보세요. 예, 최세용 검사. 이 사람이 그 영장 다 기각해버렸어요. 원래는 이런 예. 것 그 보통은 수사 관련된 게 나오면 법원에서 자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잘리는 경우는 되게 또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백혜련 경정은 그냥 화곡지구대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공보진칙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열린과 함께 단독으로 찾아내서 보도했잖아요. 열공 보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이 최세윤 검사가 이 백현영 경장이 신청하는 영장을 다 기각했을 당시에 형사 3부의 선임 검사가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검사. 네. 최재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최재현이가 누구예요? 관봉띠지. 관봉권. 아, 관봉띠지. 예. 관봉띠지. 아, 그러네. 관봉띠지 사건 저게 묻어버리고 조작한 놈이 최재현이잖아요. 마이크 그러네, 이렇게 올렸던. 그러네. 예. 그 최재현 검사가 그 당시 그 선임 검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네. 아, 이런 거는 왜 우리 열공개 단독 보도한 거는 얘기 안 해주냐고 아무도. 예? 하여튼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백혜령 경장을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고립시켰어요. 경찰인데 경찰 킥스조차 열어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가 수사하던 경찰 조사조차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달 동안의 파견 기간이 끝났습니다. 원래 60명을 데리고 있었던 팀장이었는데 딸랑 3명 가지고 본인 포함 4명 가지고 수사하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인터넷도 연결 안 돼 있는데 뭘 수사합니까?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났어요. 결국 백현영 경장이 2달 더 연장 신청을 해서 2달을 연장해줄 때에 가서야 킥스를 열어줬어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제대로 수사를 좀 해가지고 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합수처에서 중간 발표라고 발표를 하면서 공보준칙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또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현영 경장은 약자입니다. 약자예요.